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식 활동 계좌 수가 무려 3,548만 개로서 경제활동 인구수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주식 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빚을 내서 투자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주식이나 도박, 가상화폐 투자로 채무가 발생하게 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도박이나 주식과 같이 불성실해 보이는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것인지 또는 개시 결정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원금을 다 갚아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도박이나 주식, 가상화폐로 인해서 빚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원금을 전부 다 갚아야만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박 채무라고 해서 반드시 원금을 전액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도박이나 주식 투자로 인해서 빚이 늘어나게 된 채무자는 병원비나 생활비에 사용한 채무처럼 불가피하게 생긴 채무에 비해서 불리하게 취급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채무는 법원에서 엄중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그 변제율도 최대한 상향하라는 보정이 자주 나옵니다. 이처럼 법원이 사행성 채무의 변제율을 최대한으로 높이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빚으로 투기를 하는 사회적 풍토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도박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사람들은 쉽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려 하겠죠. 투자를 해서 돈을 크게 불릴 수 있으면 좋고, 만약 투자를 실패해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손실을 해결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주식, 도박, 가상화폐와 같이 사행성 투자로 생긴 채무의 변제율을 최대한 상향해서 변제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박이나 주식과 같이 투기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전체 채무의 30% 정도에 불과하다면 원금 탕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채무자가 도박이나 주식으로 소진한 자금을 청산가치로 산정하라는 보정을 발령하는데요. 주식이나 도박에 사용한 돈이 전체 채무의 30% 정도라면 이 30% 정도만 청산가치로 산정을 해서 변제를 이행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안을 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빚이 총 1억 원인데 그중 3천만 원을 도박으로 소진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이 최소한 3천만 원만큼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변제 계획을 짤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1억 원까지 다 변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기존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로 도박을 썼다면 법원도 그러한 점을 다소 감안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를 보면 도박 채무의 경우 한 달에 갚는 금액을 더 높게 올리는 것보다는 변제 기간을 3년보다 더 늘려서 결과적으로 변제율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율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물론 대출금의 전부를 도박이나 주식 투자로 탕진했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채무 전액을 투기로 탕진하고 회생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겠다고 하면 법원은 대부분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실무상 이런 분들은 대개 최근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대출을 했고 그 대출금을 전부 사행성 투기로 탕진했다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용도 사기나 대출 사기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행성 채무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박이나 가상화폐, 주식 투자 실패로 채무가 발생하게 되신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변제 계획안을 짜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상담 과정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